네, 반갑습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새로운 학습 요소는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호들 이 등장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처음 이제 요 필요 충분 조건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약간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 익히는 게 조금 우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이랑 충분하다라는 말은 평소에 되게 자주 쓰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에 대한 약간 이미지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이미지랑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해야 수학에서는 그게 맞아떨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고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선생님 수업 잘 따라와 보시면 글이 헷갈리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게 쉬운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시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 수영장은 만 10세 이상으로 키 130cm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만 10세 이상이다라는 조건, 두 번째는 키가 130cm 이상이다라는 조건.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조건들은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이 됐다고 해서 수영장 뛰어들어가려고 나 키 130보다 작은데 10살보다 많으니까 나 들어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나 키 140인데 뭐 나이는 9살인데 키가 140이 예를 들어서 넘어. 그렇다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들여보내줘? 안 들여보내주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조건들인 거야. 그 다음에 놀이기구는 키 110cm 이상부터 이용을 할 수가 있대요. 보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놀이기구를 타기에 필요하다, 충분하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볼 거야. 뭐가 자연스러워요? 이 정도는 자연스럽지. 충분하다가 자연스러워.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 거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키가 당연히 몇 cm가 넘어. 130cm가 넘는단 말이야. 130cm가 넘어. 그러니까 놀이기구는 110cm를 넘는 사람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 다 130cm가 넘을 거니까 놀이기구를 타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이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있을 거야. 보통 수학에서는 뭐는 뭐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어찌됐든 앞에 있는 거를 선생님이 이제 주어라고 이제 지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주어가 뒤에 나와 있는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그 자체로 충분하면 충분 조건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조건이 필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거야. 연속되어 나오는 그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면 앞에 나와 있는 그 주어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도 얘는 얘기 위해 충분하잖아.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 10세 이상인 것은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뭐한 조건이다. 충분한 조건이다. 필요한 조건이다. 뭐라고 적어주는 게 자연스러워? 필요한 조건이다 라고 적어주는 게 전부 다 자연스럽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필요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 조건도 필요 조건이고 이 조건도 필요 조건인 거죠. 키 130cm 이상인 것은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다시 얘기하면 얘가 필요 조건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 조건을 이해할 때는 앞에 나와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충족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얘만 가지고 충족되면 충분 조건이라고. 얘만 가지고 충족되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뒤에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되는 조건이라면 걔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머리 아프죠 여러분. 되게 헷갈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미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쌤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럼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땡땡 조건이다. 땡땡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 말뜻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뜻으로 생각을 해보자. 동물이라는 조건만 만족시키면 그 자체로 사람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 만족시키지 못하지. 왜냐면 동물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죠. 뭐 사람도 있고 호랑이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아닌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조건만 만족시켰다고 해서 사람이라는 조건을
그 자체로 충족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만 가지고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충분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맞아요? 반대로 필요 조건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필요 조건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조건, 이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되는 조건인지를 봐야 되는 거지. 아까는 이 만 10세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 조건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생각을 해보자. 동물이라는 조건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 조건인 건가? 필요로 되는, 반드시 얘가 필요로 되는 조건인 건가? 아닌 것 같은데? 뭔 말이야? 약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일단 결과부터 얘기를 하자면 맞아요. 필요 조건이 맞는데 왜 그런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 왜 동물이라는 조건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건지. 생명과학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공부를 할 거야. 이게 생물을 분류할 때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개, 문, 광, 목과 속쪽.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라는 생물 있죠. 우리 사람이라는 생물은 동물계에 속해. 동물계에 속하고, 그 다음 척삭동물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 속, 사람 종에 속하는 생물을 우리라고 지칭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종이죠. 사람 종. 그러니까 동물계에 속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수많은 생물들 중에 아주 특별한 생물만 사람 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수많은 생물들 중에 어떤 조건 만족시키는 애들을 사람 종이라고 부르자라고 지금 약속을 한 거지. 그럼 그 상태 속에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족시켜야 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 속해야 되냐고. 동물계에 속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물은 사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말은 못하는 거지. 왜냐면 식물이라는 그 조건이 사람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거거든. 식물이 아니어도 되잖아. 근데 사람이 되려면 일단 동물이라는 조건은 만족을 시켜줘야 돼. 얘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야. 물론 생물들 중에서 수많은 조건을 만족시킨 애들을 사람 종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물일 거라고. 그러니까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일단은 그 필요하다라는 말은 뭔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잖아. 그래서 되게 어떤 이미지가 작은 이미지로 남아있을 거야. 근데 반대로 충분하다라는 말은 되게 풍족한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되게 약간 큰 이미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실상은 반대지. 우리가 동물이라는 조건이 사실상 무슨 조건인 거야? 필요 조건인 건데 지금 크잖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지. 사람은 그 자체로 동물이잖아. 사람은 그 자체로 동물이기 위해서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충분이고,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반대가 된다라는 거지, 이미지가. 충분 조건이 이미지는 크지만 수학에서는 더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돼. 필요 조건이 더 큰 개념. 포함하는 개념이 필요. 포함되는 개념. 작은 개념이 충분.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이 이미지화를 시켜서 머릿속에 넣으면 필요 충분 조건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말뜻으로도 정리를 해봤고 또 이미지화를 시켜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거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선생님 바꿨어요 지금. 아까는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잖아.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땡땡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 조건이 맞는데, 얘가 충분 조건인데, 아니 선생님,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필요 조건이라면서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조건은
동물이라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 아닌가요? 이렇게 헷갈려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왜 생기는 오류냐면, 그러니까 그 필요라는 단어가 약간 부족하다, 작다라는 개념이 들어서 생기는 오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생물들 중에 동물개라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되게 많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조건들은 전부 다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게 필요 조건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사람이라는 조건을 집어넣었어. 그럼 이 순간 안 되게 되는 거지. 왜냐면 이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고, 전부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 교집합의 느낌이 나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이라는 집합을 넘어서질 못해. 사람이라는 범위를 넘어서질 못한다고. 근데 동물이라는 개념은 더 큰 개념이잖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말뜻 앞에 있는 조건이 그 자체로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하면 충분 조건,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반드시 필요로 되는 조건이라면 필요 조건인데, 말뜻은 그런데 헷갈릴 여지가 많으니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형식으로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큰 개념이 포함하는 개념이 필요 조건, 작은 개념 포함되는 개념이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제 1번입니다.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해보시오. 일단은 Q라는 조건이 안 예쁘네. 좀 예쁘게 바꿔보자.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점들을 전부 다 모아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판단하는 거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그냥 말뜻 자체로, 말뜻으로 P면 Q이다. P를 만족시키는 모든 X. 그러니까 X가 0과 2 사이에 있으면 X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기에 충분할까? 필요로 될까?를 생각을 해봐.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죠. 충분 조건. 그러니까 X가 0과 2 사이에 있기만 하면 그 자체로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을 수 있어. 그 자체로 충분해. 또 다른 조건이 필요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필요 조건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필요 조건이려면 얘가 얘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되는 조건이라 그랬지. 필요 조건이 되려면. 근데 애초에 얘가 반드시 필요로 된다고 한다면 얘가 되기 위해서 만족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쟤가 들어가 버리게 되잖아. 그럼 애초에 여기서 얘네들을 동시에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쟤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을 다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더 커질 수가 있어, 범위가. 애초에 범위가 작은데 어떻게 범위가 더 커질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얘는 반드시 필요로 되는 조건이 아닌 거야.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될까, 이게? 그래서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과 3, 얘가 Q야. 그 다음에 0과 2, 얘가 P거든요. P가 작네. 작은 개념이네. 무슨 조건? 충분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주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Q가 더 크니까. 이미지로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하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X가 2의 배수이면 X가 4의 배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까? 충분 조건일까? X가 2의 배수이면 X가 4의 배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까? 필요 조건일까? 여러분들 뭐일 것 같아? 이건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아닌 이유는 뭐야? X가 2의 배수이면 그 자체로 X가 4의 배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왜냐면 2의 배수들 중에 4의 배수가 아닌 애들도 많잖아. 뭐 2도 있고 6도 있고 10도 있고 이러니까 P면 Q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P인 것 자체로 Q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지.
충분 조건은 아닌 건데 그럼 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x가 4의 배수이기 위해서 x가 2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로 되는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x는 4의 배수이다 라는 이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러 개 써내서 우리가 x는 4의 배수이다 라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얘는 반드시 필요로 되는 조건이야. x는 2의 배수. x는 2의 배수.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만족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어떤 조건을 넣어주면 돼? 뭐 x는 뭐 2가 아니다. x는 10이 아니다. 뭐 x는 6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쫙 넣어주면 얘가 결국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조건이 만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조건은 반드시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지. 필요 조건 너무 어렵지. 그래서 그냥 뭘로 생각을 해?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요. 이미지로. 이것도 얘들 만족시키는 x들 나열해봐.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짝수들이 쭉 나열이 될 거고 얘는 4의 배수들이 쫙 나열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얘가 커 얘가 크잖아.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을 거 아니야. 2의 배수의 집합이 4의 배수의 집합을 포함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큰 애가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작은 애는 큰 애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이 자체가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번은 어찌됐든 간에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그 다음에 3번. 3번은 여러분들 좀 특이한 게 이거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2x가 2보다 크다가 되어서 x가 1보다 크다가 되고 q도 살짝 조정을 해보면 q도 역시 마찬가지로 x는 1보다 크다가 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p는 q이기 위해 충분해? 그 자체로 충분해? 그 자체로 충분하지. x가 1보다 크면 전부 다 x가 1보다 크잖아. 또 다른 조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충분 조건이란 말이야. 충분 조건. 그럼 필요 조건인지도 생각을 해보는데 P가 Q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되는 거야? 아니 기본적으로 당연히 반드시 필요로 되겠죠. 얘는 X가 1보다 크려면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릴 텐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임과 동시에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임과 동시에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뜻으로 얘기하니까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지금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을 명제로 그리고 집합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문제 가지고 해볼 건데 아까 일단 결론을 짓긴 지었어. 얘는 충분 조건, 얘는 필요 조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로 했던 거 막 이해 잘 안 되면 굳이 이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판단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상태야. 1번부터 볼 거야. 충분 조건. 그러면 지금 조건 PQ가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두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해서 P면 Q다 꼴의 명제를 생각할 수도 있지. P면 Q다 꼴의 명제. 맞아요, 여러분. P면 Q다 꼴의 명제. 그러면 P면 Q다 꼴의 명제가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뭘 따져보게 돼? 참거짓을 따져보게 되잖아. 그럼 참거짓을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조건에 무슨 집합? 진리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진리집합 따져보면 선생님이 여기 그래프도 그려놨는데 P가 Q에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인 거야?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지.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죠? 그럼 사실상 P가 Q에 포함이 되니까 P면 Q다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참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참이 될 때 P면 Q다 꼴의 명제가 참일 때 우리는 이 화살표에 짝대기를 두 개 그어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기호가 등장을 한 건데 만약에 P면 Q다 꼴의 명제가 참이면 화살표에 짝대기를 이렇게 두 개를 그어서 선생님이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의미하는 게 뭐구나.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이구나 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얘는 얘를 의미하게 되지.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 세 말이 전부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는 P면 Q이다가 참인 거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는 P면 Q이다가 참인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를 기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암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자동으로 항상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는 말을 보고 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할 때는 그러니까 P가 충분 조건인 거잖아. 그러니까 화살표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P가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야. 자기가 너무 충분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P가 P면 Q다가 참일 때, 화살표를 P가 줬을 때는 얘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P가 충분해서 준 거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주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P면 Q이다 꼴의 명제를 떠올릴 수가 있을 건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보여? 얘는 2의 배수들을 쭉 나열했고 얘는 4의 배수들을 쭉 나열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Q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야? Q가 P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지. 그럼 이 경우면 우리는 P면 Q이다 꼴의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가 참이다라고 얘기를 해줘? Q이면 P다가 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Q면 P다가 참. Q면 P다가 참.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는 Q이면 P다가 참이 되는 거야. 다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가 필요 조건일 때는 Q이면 P다가 참이 되는 거라고. 화살표 방향을 보고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P가 필요 조건일 때는 P가 화살표가 필요해서 받았구나. P가 필요 조건일 때는 P가 화살표가 필요해서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Q이면 P다가 참인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는 P가 화살표를 받은 거야. Q한테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번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P가 화살표를 받기도 했을 거야. 다시 얘기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P가 Q를 포함하기도 했다는 거지. 그쵸,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P와 Q의 진리집합이 어떻구나.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까도 해서 알겠지만 PQ가 필요 충분 조건일 때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일 때는 사실상 조건 B, 조건 Q가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경우. 같은 경우. 그럼 이런 개념도 생각할 수 있겠지,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고 Q이면 P다도 참인 거잖아. 필요 충분 조건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어떤 명제에 대해서 그 어떤 놈도 참이 된다라는 거야. 역도 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명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역이 참일 때는 사실상 둘의 진리집합이 어떤 상태라 그랬어? 같은 상태라 그랬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 필요 충분 조건은 요거를 판단을 해주는 게 좋아.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는 P면 Q이다가 참인 거야. P가 충분해서 화살표를 준 거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는 P가 화살표를 받은 거야. Q이면 P다가 참인 거예요. Q이면 P다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일 때는 P면 Q이다도 참, Q이면 P다도 참 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다음 네모 안에 충분 필요 충분 중에서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얘인 것은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필요 충분이라는 말뜻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지, 그러니까 누가 크다 작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그러니까 어떤 놈의 진리집합이 큰지,
그러니까 앞에 놈이 큰지 뒤에 놈이 큰지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상 그거의 본질은 뭐야? P면 Q이다 꼴의 명제로 바꿔서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냐면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표현이 제곱의 합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인 거야? 지금 xy가 실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둘 다 뭐여야만 하는 거야? 둘 다 0이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x가 0이고 y가 0일 때 x 곱하기 y가 0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사실상 이거 봐봐. 또 xy의 곱이 0이다 라는 것은 둘 중에 몇 개만, 하나만 0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조건은 사실상 이 조건인 거지. x는 0 또는 y는 0, x는 0이거나 y는 0,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 명제는 참이죠. 당연히. 너무 쉽잖아. 둘 다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인 거잖아. 참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인 거니까 P가 화살표를 준 거야. P가 화살표가 충분해서 준 거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 거야? 충분 조건인 거죠. 충분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인 것은 얘이기 위한 땡땡 조건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거는 일단 2차 부등식이니까 저거 풀어줘야 될 것 같잖아. 저거를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요 2차 부등식 풀면 x는 1과 2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앞에 조건이랑 뒤에 조건이 사실상 어떤 거야? 똑같이 생겨먹은 거지. 이거는 이제 그냥 따질 것도 없이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죠. 앞에 조건이랑 뒤에 조건이 같은 조건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3번 한번 같이 해보자. 3번은 x제곱이랑 y제곱인 것은 x는 y이기 한 땡땡 조건이다 나와 있는데, 두 조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 조건은 사실상 봐봐. 이항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플러스 y는 0이 되고, 이게 사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0이다라는 얘기는 얘가 0 아니면 얘가 0인 거니까 x랑 y가 같거나, x랑 누가 같거나 마이너스 y가 같거나, 이거인 거고, 뒤에 있는 조건은 얘인 거지. 그럼 여러분, 얘이면 얘이다, 이건 참이야? 이건 거짓이죠. 물론 이 상황이라면 얘가 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y일 수도 있잖아. x가 마이너스 y면 x랑 y가 같다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얘는 참이 아니야.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x가 y면 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y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는 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에만 포함이 되면 되는 거니까 x가 y랑 같을 때 얘도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방향의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얘가 화살표를 어떻게 한 거야? 받은 거지. 화살표가 필요해서 받은 거야. 얘인 것은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거 딱 보고도 그냥 크다 작다 약간 그런 이미지로도 풀 수 있어요. 딱 봐도 얘가 어때? 얘를 포함하고 있지. 얘가 크잖아. 그럼 얘가 필요 조건인 거지. 얘가 작으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고,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냥 크다 작다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 필요 충분 조건에서 중요한 거는 그 말뜻이라기보다는 결국 주어진 필요 충분 조건을 명제의 참거짓으로 해석을 해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풀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이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Q한테 화살표를 준 거네. 그러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R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 R은 P한테 화살표를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되겠지. R은 P한테 화살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 R의 진리집합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포함해야 되겠네. 이때 A 플러스 B의
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봐봐.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러면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일 수도 있고, 뭐가 3일 수도 있고, B가 3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B가 3일 때가 더 간단하니까 이때부터 해보자고. 만약에 B가 3이야? B가 3이야? 그러면 R이라는 집합이 어떻게 돼? R이라는 집합이 A랑 3A가 돼요. 근데 R이 P를 포함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그럼 여기도 누가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지. 여기도 3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지. P가 R의 부분집합인 거니까. 그럼 A가 몇이거나, A가 3이거나, A가 몇이거나, A가 1이거나, A가 3이면 얘가 3이 되는 거고, A가 1이면 얘가 3이 되는 거잖아. 근데 A 플러스 B의 치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A가 1일 때를 생각해 주는 게 맞겠네. 그러니까 이 경우를 하면 A 플러스 B 값이 얼마? 이 경우를 하면 A 플러스 B 값이 4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야. 그러면 A제곱이 4니까 A는 풀마이지.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그럼 이때 경우를 또 나눠야 되겠네. 경우를. 그럼 A가 2일 때를 먼저 봅시다. 그럼 A가 2면 R이라는 집합은 2랑 2B를 원소로 가지게 될 거야. 근데 R이 또 P를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되니까 3이라는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B값은 얼마가 되어야만 해? 얘가 3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라는 값을 취해야만 하겠죠. 그럼 이때 A 플러스 B 값은 2분의 3 플러스 2니까 2분의 몇이 돼? 2분의 7이 되네. 그 다음 이때 보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2면 R이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B가 되죠. 그러면 얘가 P를 포함해야 되니까 3이라는 원소를 가져야 돼. 마이너스 2B가 3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B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이때 A 플러스 B 값은 얼마가 돼?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의 최소값은 얘가 되겠네. 얘네들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오늘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핵심은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야. 말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P가 Q한테 화살표를 줬어. 다시 얘기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고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라는 거. 반대로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야. 그럼 P가 화살표를 받았어.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거고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거고 Q의 부분집합이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겠지. 선생님도 이제 헷갈리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